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랜만에 이 면상을 드러내놓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조금 얼굴이 팔리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사진을 많이. 그래서 이 밥 먹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좀 이 방식이 더 좋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간만에 이렇게 다시 면상을 드러내 놓습니다. 예전에 어느 구독자님이 결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어요. 뭐 예전에도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혼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 사는 게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30대 후반 접어들면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도 잘 안 만나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다 거기서 거기, 새롭게 인간관계를 쌓아 나간다는 게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덜 피곤할 뿐, 신경 쓰고 피곤한 건 매한가지예요. 설사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저 그런 나랑 좋은 사람이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좋은 사람은 좀 늦을 뿐 대부분 결혼을 해요. 그리고 직장이나 주거의 문제 등으로 친구들이 내 주변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관계가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나도 요즘은 친구들을 한 1년에 한 번에서 3번 사이 봐요.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더 자주 봤겠지만 그래봐야 몇 번이나 더 볼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봐야 술자리에서나 볼 뿐,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취미도 어느 날 갑자기 식상해져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하던 게 싫어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다들 취미를 뭔가 해보겠다고 사다 놓은 게 많을 거예요. 결혼 안 한 내 친구들도 요새 자꾸 취미생활 늘리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건 좋은 건데 그 바탕엔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보다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뭔가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생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진짜 바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좀 하다가 맙니다. 이 취미도 실력이 늘어야 재미가 있어요. 내가 취미로 재미를 느낀다는 건 실력이 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신이 이 모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성취욕도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하지만 저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에 매몰되는 시간과 고통, 이 귀차니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운동한다는 사람은 있지만 이 봉춤 추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쳐 바르는 취미를 선택해요. 가벼운 산에 올라가도 좋은 등산복을 입고 비싼 자전거를 사고 비싼 카메라를 삽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니까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노력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취미나 모임의 목적이 애초에 이성을 만나는 게 목적인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채가면 그 모임에 나올 의미와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난 이제야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친구들한테 20대 때 진작 하지 그랬냐라고 말했어요. 30살 중반까지 사람 많아서 그냥 술만 마시면서 이게 인맥 관리라고 말하면서 술 담배 안 하는 나한테 인생사 재미를 모르는 놈이라 핀잔을 줬던 녀석들, 뭔가 느꼈는지 이제는 술을 줄이고 레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도 돈 있는 놈들은 오토바이를 사던 자전거를 사던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고 노동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친구는 게임을 주로 합니다. 난 저 1년의 과정을 20대 때부터 겪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내 이 작은 키랑 낮은 자존감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 겪은 이성과의 감정 소모도 힘들었는데,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이 감정 소모도 피차 돈과 시간을 뺏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난 20대 때 결혼이냐 비혼이냐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30 중반 넘으면 저절로 비혼이 됩니다. 결혼이 행복이 아니란 걸 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달동네에 살았고요. 방음이 전혀 되질 않는 동네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었어요. 밤마다 이 집 저 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이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결혼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결혼의 행복은 내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뜻은 상대를 잘 만나 팔자 고치겠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 해주길 바래요.
물론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더 잘해주고 희생을 하지만 언젠가 이 콩깍지는 벗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콩깍지가 안 씌워지고요. 상대를 이 냉철하게 평가하게 돼요. 이 철이 들고 상대를 이성적으로 보는 눈이 생겼지만 이때부터 진짜 사람 만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 결혼의 장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결혼의 장점을 억지로 설명한다면 뭐 흔히 듣는 뻔한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이란 게 배우자의 적당한 외모와 큰 키, 성격도 좋아야 하고요. 나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배우자는 일반 상식과 생활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대학의 학위를 갖고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에 서울에 24평 아파트 2000cc 중형차를 갖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야 하고 자녀는 한 명 아니면 둘, 딩크족이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고 내 자녀들을 충분히 사교육 시켜야 하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죠. 내 결혼 생활이 저 조건을 다 갖춘다는 게 확률적으로 복권 당첨될 확률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 조건에서 절반 이상만 갖추고 살아도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문제는 남자나 여자나 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성의 매력을 가졌거나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타고난 잘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어도 좋은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혼의 장점, 비혼의 장점을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도 잘 키웠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이한테 결혼과 출산을 해보라고 권장할 거고요. 결혼 후 삶이 엉망이 됐다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거예요. 비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혼자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겠죠. 문제는 결혼이든 비혼이든 결국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이고 경험일 뿐이지 저들의 삶은 내 삶과 다를 겁니다. 달콤한 하와이님의 영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어요. 딩크적으로 살다가 출산을 했지만 어느 쪽이 더 좋다 이 확답을 주지 않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아주 잘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본인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은 그래도 연애는 하라고 말해요. 난 솔직히 저 말이 굉장히 웃겨요. 대부분의 미혼자들은 애초에 연애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자 여자도 은근히 많고 그냥 쪽팔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연애가 쉬웠다면 아마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20대 때도 힘들었던 연애가 30대 중후반, 40대 때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이 늙어가는 모습을 인지하는데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은 인지를 못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세련된 외모를 갖추지 않은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 스타일의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 좋은 돌싱을 만나보라고 하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자신을 평가절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뻐도 나이 든 여자는 매력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현실에선 나이가 들어도 멋진 사람을 보면 그 멋진 사람이 그저 개념만 갖추고 있어도 사람들이 더 대우해주고 존중해줘요. 그 멋진 외모가 타고난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난 사람은 결혼을 했기에 더 희소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 경험도 있다 보니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모임이나 그룹에서 남자나 여자나 극강의 비주얼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더 빛이 나요.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하러 오는 구독자님들이 계세요. 29살, 30살인데 여혐에 가득 찬 남자들도 오고 아직 포기하기 이른 나이인데 비혼주의자라고 선언하는 이 애들도 있죠. 뭐 대충 보면 여자한테 크게 당했다든지 그냥 자기 혼자 어떤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 여자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여자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더 외로워 보여요. 여자 얘기를 한다는 건 여자가 그리운 거예요. 진짜 싫거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초반분들한텐 비혼을 선택했을 때 나이가 들어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 진중히 생각해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언정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고 비혼을 선언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해줘요. 이런 말 하면 여자의 환장한 놈 같아 보이는데 환장해야 돼요. 피지컬이 딸리는 남자가 환장 안 하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비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혼이 돼요. 그리고 자칭 인플루언서 연애 고수들이 나이 들어 비혼을 선언하면서 가부장제니 사회 문제니 운운하는데 우리의 조상이 이 한반도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운 지 이 5000년 이래 지금처럼 여자의 힘이 셌던 적이 없어요. 굳이 나 자신의 문제를 사회 탓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예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